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제가 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대여섯 분 정도는 누군지 확실히 알 것 같은데 근데 조회수가 그래도 한 20명 남짓은 들으셔가지고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하고도 있습니다. 네, 뭔가 듣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안 남겨주셔도 돼요. 네, 저는 참 그 인터넷에서 댓글을 남기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댓글에 댓글을 남기는 걸 가장 어려워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일관적으로 남기지 않는 쪽을 택하는데, 그런데 가끔 이제 질문으로 오는 경우에 흔들려요. 질문이니까 답을 해야 하나? 근데 뭔가 댓글에 댓글을 달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근데 이상한 고집이 많아요. 네, 오늘도 뭐 어김없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를 만나러 가지 않고 어김없이 은퇴한 노인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오늘 또 좀 새로운 길로 걸었거든요. 제가 삼복도로라는 그 부산의 이렇게 뭐 산 위로 산 한 가운데로 계속 이렇게 차도가 있는 그 독특한 지형이라고 하는데 그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서 걷다 보면은 구를 한 3개 정도는 지나갈 수 있거든요. 아마 끝까지 다 걸으면 구 한 4개 정도는 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서구인데 출발해 조금만 걸으면 중구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걸으면 동구까지 걸을 수 있어요. 보통은 제가 서구, 중구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동구까지 한번 걸어보았어요. 이제 걸으면서 뭔가 이렇게 뭐 생각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이제 언어 공부를 그 시간에 주로 하자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갈 때는 그 TBS 그 EFM 외국어 방송 중에서 그 스티브 헤덜리 쇼인가? 그게 이제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는 프로그램이던데 그게 이제 몇몇의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나와서 영어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한국에서 겪는 이야기들이나 뭐 그런 생각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니까 그냥 뉴스나 드라마 보는 것보다 좀 더 가깝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좀 재밌어가지고 길거리 걸으면서 좀 많이 키득거려요. 원래도 좀 팟캐스트 같은 거 웃기는 거 좀 많이 들어가지고 걸으면서 혼자 약간 웃으면서 많이 걷는데 오늘도 좀 되게 웃으면서 길을 걸었네요. 돌아오는 길에는 일본어 공부하는 것도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또 누가 보면은 막 군시렁군시렁 혼자서 얘기하면서 걷고 있어서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제목을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라 일기의 제목을 야채 만두는 쪄 먹어야 제맛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 만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딴 얘기를 더 많이 해버렸네요. 이게 제가 쿠팡으로 그 채식 만두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진선식품이라고 뭐 정확하게 회사는 잘 몰라요. 근데 뭐 후기도 괜찮고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냉동만두를 이제 쟁여놓고 바쁘거나 뭐 별미가 필요하거나 할 때 먹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찜기에다가 면보를 깔고
이렇게 쪄서 먹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 찜기도 없었고 뭐 그런 식으로 먹는 걸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쪄서 먹으면 뭐 전자레인지 돌려 먹고 뭐 끓여 먹고 구워 먹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찜기에 만두를 쪄 먹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두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격리, 뭐 자가 격리 시작했을 때 집에서 막 이렇게 집에서 운동하고 뭐 막 잘 지낸다고 하니까 친구가 뭐 올드보이냐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다면 만두지 이렇게 하면서 채식 만두를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만두를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진성식품의 야채만두, 채식만두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오늘 뭔가 자잘한 수다들을 많이 떨었는데요. 네, 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낭독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낭독. 오늘은 보흐밀 흐라발이라는 체코 작가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 제일 첫 부분부터 상황이 허락하는 데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문학을 안 읽어서 막 찾았어요. 뒤져보다 보니까 언젠가 사두었던 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읽는데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스토리다. 35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느라 35년간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좋기 3톤은 압축했을 백과 사전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나는 맑은 샘물과 고인물이 가득한 항아리여서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근사한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는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그렇게 주변 세계에 적응해왔다. 사실 내 독서는 딱히 읽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근사한 문장을 통째로 쪼아 사탕처럼 빨아먹고 작은 잔에 든 리큐어처럼 홀짝대며 음미한다. 사상이 내 안에 알코올처럼 녹아들 때까지. 문장은 천천히 스며들어 나의 뇌와 심장을 적실 뿐 아니라 혈관 깊숙이 모세혈관까지 비집고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나는 단 한 달 만에 2톤의 책을 압축한다. 하지만 이 일을 신께서 축복하신 이 작업을 완수할 힘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맥주를 마셨다. 지난 35년 동안 내가 마신 맥주의 양이면 올림픽 경기장의 풀이나 잉어 양식장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뜻하지 않게 현자가 되었고 이제는 내 뇌가 압축기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고로 형성돼 있다는 걸 깨닫는다. 머리털이 모두 빠져버린 내 머리는 알리바바의 동굴이다. 모든 사고가 오로지 인간의 기억 속에만 각인되어 있던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근사했을 것이다. 그 시절엔 책을 압축하는 대신 인간의 머리를 짜내야 했겠지. 하지만 그래봐야 부질없는 건 진정한 생각들은 바깥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국수 그릇처럼 여기 우리 곁에 놓여 있다. 세상의 종교 재판관들이 책을 태우는 것도 헛일이다. 가치 있는 무언가가 담긴 책이라면 분서의 화염 속에서도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진정한 책이라면 어김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를 가리킬 것이다.
언젠가 작은 계산기를 산 일이 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한 손찌감만한 기계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드라이버로 계산기 뒷판을 열어보고는 기쁨의 전율을 느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책 10쪽 두께의 우표만한 소형 금속판 하나, 그리고 수학의 변분을 담은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정한 책에 내 눈길이 멎어 거기 인쇄된 단어들을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대기 속에서 파닥이다 대기 중에 내려앉는 비물질적인 사고들 뿐이다. 대기에서 자양분을 얻고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사고들. 면병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성혈처럼 만사는 결국 공기에 불과하니까. 35년째 나는 책과 폐지를 꾸려왔고 15대에 걸쳐 사람들이 그를 읽고 써온 나라에서 살고 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그보다 더 큰 슬픔이 담긴 생각과 이미지를 머릿속에 차근차근 쌓아가는 습관과 광기가 항시 존재해온 유서 깊은 왕국에 나는 거주한다. 단단히 동여맨 한 보따리의 개념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제 그 모두가 내 안에서 되풀이 된다. 35년째 나는 내 압축기의 붉은색 버튼과 녹색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35년째 수리터들이 맥주를 마셔온 것도 사실이다. 마시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돕고 텍스트의 신부까지 더 잘 파고들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독서는 기분 전환이나 소일거리가 아니면 물론 쉽게 잠들기 위한 방편은 더더욱 아니다. 15대에 걸쳐 사람들이 그를 읽고 써온 나라에 사는 내가 술을 마시는 건 독서로 인해 영원히 내 잠을 방해받고 독서로 인해 선망증에 걸리기 위해서다. 고상한 정신의 소유자가 반드시 신사이거나 살인자일 필요는 없다는 헤겔의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하기 때문이다. 나라면 내가 글을 쓸 줄 안다면 사람들의 지극한 불행과 지극한 행복에 대한 책을 쓰겠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책을 통해 책에서 배워 안다. 사고하는 인간 역시 인간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고라는 행위 자체가 상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네, 한 요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한 중간까지 읽었는데 특이한 점은 그 한 장에 단락이 하나도 거의 나눠 있지가 않고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제 한 2장까지밖에 안 읽어가지고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읽다가 보면 뭔가 이미지랑 뭐 개념이랑 뭐 상황이랑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절하게 이렇게 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오랜만에 문학을 읽고 있어가지고 한번 끝까지 다 읽고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책을 읽고 생각을 멋있게 딱 표현하고 싶은데 그건 못하겠네요. 그러면 조만간의 노래. 당신의 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기에 홀로 떠 있듯이
당신의 시간을 조금 잘라서 내게 건네줘요. 내 시간의 조각도 나눠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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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를 생각한다. 당신이 나를 생각한다. 당신이 나를 생각한다. 나처럼. 당신의 별을 바라봐요. 있는 그대로 내 목소리를 들어줘요. 있는 그대로 당신의 별을 바라봐요. 있는 그대로 내 목소리를 들어줘요. 있는 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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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버이날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버이날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송이었고요. 저는 부모님을 스승의 날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뭔가 어버이날 어버이에게 뭔가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전화해서 스승의 날 가겠다고 했더니 뭐 내가 네 스승이냐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셨지만 막상 스승의 날이 다음 주라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오늘 이상하게 막 고독한 만두 이런 제목 붙이고 그랬네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부모님께 또 감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뭐 그런 하루들 보내셨나요? 본의 아니게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뭐 중요한 거는 항상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서 이런 날들을 정해가지고 이 날이라도 표현하자. 이게 또 자연스러운 것이죠. 인간의. 제가 그 21일 동안에 그 녹음을 잘 마치고 오늘 벌써 26화, 한 27번째 네,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목표는 100회다. 그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그 100일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좀 의지에 가득 찼나요?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뭐 그때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던데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어떤 계절이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봐요.